저는 정진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여 년간 법정의 냉기 속을 걸어온 변호사이죠. 제 인생은 언제나 법과 원칙이라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인 증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의 담임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정동현 학생 아버님 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시 학교에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아들과 나눈 대화가 스쳐갔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고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무슨 일 있어? 하고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이미 세상이 저에게 보내는 경고였는데 말입니다. 황급히 도착한 교무실에는 담임교사 외에 낯선 경찰관 한 명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죠. 담임교사는 제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동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같은 반 남학생들 전부이고요. 저희도 파악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착했던 제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니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이성적인 세상의 규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담임교사의 말에 옆에 있던 경찰관이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는 5학년 정동현 학생이고요. 가해자들은 정군을 들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정군은 현재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어왔던 법과 질서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매일 아침 정의를 외치며 출근했던 제가 정작 제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의 심판은커녕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듯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가해 학생들이 사과했다는 말씀이시죠? 담임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도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차마 동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제게 물었죠. 아빠, 나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야? 그 조심스러운 물음에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들이 겪은 폭력의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동현이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논리를 겨루며 살아왔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들을 향한 분노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 중 한 명, 이른바 비군이라는 아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교사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남학생이 사과했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명확하게 진실을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들은 이야기는 대체 뭐였지? 저는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비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 물음에 담임교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서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모든 남학생이 사과했다는 말은 그저 사건을 빨리 덮기 위한 학교 측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까? 제가 평생 믿고 따르던 정의가 힘없는 아이의 억울함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손으로 가해자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정진우가 아닌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이 뒤섞인 글자들이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가해 학생들의 이름, 학년, 반, 그리고 그들이 동현이에게 가했던 폭행의 상세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적어 나갔습니다. 담임교사가 말했던 사과의 허상과 학교 폭력심의위원회의 무책임한 판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아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수백 장을 뽑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전장의 흙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법정의 변호사가 아닌 아들을 위한 투사가 된 기분이었죠. 유인물 뭉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들을 돌아다니며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법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억눌려왔던 저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적인 정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해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인물을 모두 붙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동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하지만 그 다짐과 함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길은 제가 평생 지켜온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동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제가 붙인 유인물로 인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그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행동이 저를 법정으로 다시 이끌어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될 줄은 그땐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유인물이 뿌려진 다음 날 저는 예상대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고 난 후 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었던 제 행동이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 저를 옥죄어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주던 제 사무실에는 더 이상 의뢰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소문을 들은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지인들은 제게 연락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변호사였던 저는 이제 사회적 낙인과 함께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동현이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일으킨 소동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아이는 더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행동이 오히려 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돼서 이토록 무책임한 행동을 하다니요.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하신 행동,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때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세상의 무관심 속에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예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변호사로서의 첫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비난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저는 여전히 정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행동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 남은 모든 것을 걸고 법정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저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학교 폭력의 실상과 우리 사회의 무력한 공권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제가 평생 마주했던 법정의 풍경을 반대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제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피고인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담임교사로부터 모든 남학생이 가해에 가담하고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군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비군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유인물 때문에 저희 아이는 동네에서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무서워하고 친구들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증언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저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판사님께 발언 기회를 얻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비군의 어머니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담임교사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거짓이라고 인식했다면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의 발언은 법리적인 방어이자 한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검사는 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심은 법정의 공기마저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재판장님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법정의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제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는 오직 아버지로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저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 자체가 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이가 법원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았고 결국 동현이의 바람대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증인석에 서서 당시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이의 증언은 명확하고 일관되었습니다. 특히 비군이 가해에 가담했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할 때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빠는 제 말을 믿어주셨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동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저의 진심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반박에도 동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이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정의를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용기 덕분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동현이와 제가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법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동현이의 이야기를 들은 판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검사는 여전히 저의 행동을 의도된 여론몰이로 규정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군의 부모 역시 동현이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저희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진실은 미궁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의 변호를 맡아주었던 동료 변호사가 한 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비군의 담임교사였죠. 검찰 측에서는 이미 담임교사의 진술 조서를 가지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재판장님의 허락으로 그녀는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남학생이 사과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솔직히 말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고백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모든 남학생이 사과했다는 말이 사실은 사건을 덮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제가 유인물을 만들 당시 비군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 행동이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저는 제가 잊고 있었던 변호사로서의 첫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현아, 아빠가 옳았어. 우리 아들이 용기 내줘서 진실이 밝혀진 거야. 고맙다. 아들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승소 판결보다도 저에게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순간 진실과 정의에 대한 제 소신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되새기며 최종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 앞에 놓인 법전은 더 이상 차가운 규율의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다시 법의 길로 이끌어준 아버지로서의 양심이자 한 인간의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 변호사 정진우가 아닌 아들의 아버지 정진우로서 섰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법과 원칙이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정의가 있다면 저는 그 정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행동은 단순히 복수심에 눈이 먼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사회에 대한 한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었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용기였습니다. 법정은 저의 변론에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동현이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외면했던 학교와 사회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유인물의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긴 했지만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담임교사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변론을 마치자 저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현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그 미소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오랜 침묵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동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양심과 용기라는 것을요. 이 사건은 저를 변호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저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은 저를 정의의 아버지라 부르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님들의 상담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법률 서류만 보며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 수많은 정진우들을 보며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저와 동현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군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사실 저희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동현이에게 폭행을 가담한 게 맞대요. 저도 아이의 말을 믿고 무죄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녀의 고백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비군의 부모 역시 진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저와 같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부모였던 것이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행동 때문에 비군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처는 우리가 함께 보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미움을 녹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의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기로 한 후 저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부모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만난 수많은 피해자 부모들과 함께 우리는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가해자와의 중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활동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시작했죠. 저는 변호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썼습니다. 국회에 학교 폭력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넣었고 교육 당국에는 학교 폭력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저희를 사적 복수를 조장하는 단체라며 비난했고 일부에서는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며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히 몇몇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현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이제는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을 위하려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동현이는 저와 함께 부모 연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또래 피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처럼 아픔을 겪는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저의 싸움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활동이 커져가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 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가족의 아픔을 마주하며 그들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었죠.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저희 부모연대에 찾아와 자신들의 아이들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때 가해 학생의 아버지였던 저의 입장과 지금은 피해자들을 돕는 위치에 있는 저의 상황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록 가해자이지만 그들의 아이들 역시 왜곡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들을 법적으로 변호해주는 대신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피해 학생 부모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또한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저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단순히 처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처받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현이는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딛고 학교 폭력 전문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는 동시에 부모 연대 활동을 통해 수많은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정의 변호사 정진우가 아닌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정진우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죠. 동현이가 상담사로서 첫 활동을 시작하는 날, 저는 아들에게 제가 처음 변호사 배지를 달았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저를 진정한 길로 인도한 것은 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양심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법정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정의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비군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부모 연대를 통해 알게 된 소식에 따르면 비군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동현이 그리고 비군까지 모두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과 밖을 오가며 갈등하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용기와 양심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제 목소리를 전하며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동현이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의 더 나은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 변호사님의 얘기가 가슴을 울리는데요. 오디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오디오 드라마 귀마라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